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그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 있죠? 카리스마 바스와니 기고자가 쓴 글인데 이걸로 필리핀 정치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 이른바 정치 가문 문제를 좀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요, 이 가문들이 도대체 어떻게 권력을 딱 쥐고 또 그걸 계속 유지하는지, 그리고 이게 필리핀 민주주의에는 어떤 의미인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시작부터 좀 놀라운 수치가 있더라고요. 지방 정부 수장의 무려 87%가 기존 정치 가문 출신이래요. 와, 이게 그냥 몇몇 가문 얘기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집중도를 보면 더 심각한데요. 칼럼에 따르면 재선에 도전하는 지역구 의원들 있잖아요. 그 절반 이상이 그렇고 또 2024년 8월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의 약 80%가 정치 가문 소속이라고 하니까요. 이건 뭐 정말 시스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구조적으로 이 세습된 특권이 실력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현실인 겁니다. 아, 80%요? 정말 압도적이네요. 이런 구조 속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두 가문, 마르코스 가문하고 두테르테 가문 간의 경쟁 구도 같아요. 현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도 전 독재자의 아들이고 여동생은 상원의원, 사촌은 하원의장. 뭐랄까 진짜 가문 네트워크의 정점에 있는 듯한 모습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경쟁자로 떠오르는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도 배경이 만만치 않죠. 아시다시피 전 대통령 따님이시고요. 지금 뭐 필리핀 지도자 살해 위협 혐의 이런 걸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긴 하는데 본인은 물론 부인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기 주자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 아버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도 아, 그렇죠. 그분도 지금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 반인륜 범죄 혐의 관련해서요. 물론 본인 측은 사건 무효화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요. 그런 와중에도 다바오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고요. 두테르테 가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칼럼 보니까 이런 현상이 단순히 최근 일이 아니라 그 식민지 시대 지주들이 권력 중개인 역할을 했던 것에부터 시작된 역사적 포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최근 들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해요. 네, 맞아요. 특히 두테르테 가문이 그 다바오시를 거의 20년 넘게 장악하면서 전국적인 세력으로 커진 걸 아주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죠. 20년이요. 네. 그리고 필리핀 언론인 센터 PCIJ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데 이게 또 충격적이에요. 도시시장 149명 중에 113명이 정치 가문 출신이라고 합니다. 113명이요? 세상에. 네. 그 외에도 뭐 비아르 가문, 싱송 가문, 레비아 가문 이런 다른 가문들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몇몇 유명 가문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 평범한 시민들한테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칼럼에서도 그 좌파 성향 카바타한 당의 전직 의원 몽팔라티노라는 사람 말을 빌려서 비판을 하는데요. 유권자들이 기껏해야 두세 가문 중에서만 후보를 골라야 하는 현실, 이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걸 아예 막아버리고 결국 민주적인 기회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다는 거군요, 사실상. 네. 사실 이런 족벌주의,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일본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필리핀의 경우는 그 정도가 좀 심하고 이게 경제적인 불평등을 더 키우고 또 정치적인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특히 우려스럽다고 칼럼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이 완전히 왜곡되는 거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1987년 필리핀 헌법에 이미 정치 가문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참 그렇죠. 법은 떡하니 있는데 그걸 실제로 작동시킬 세부 법안이 30년이 넘도록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30년 넘게요. 와, 정말 기득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래서 칼럼은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를 하는데요. 우선 정치 가문이 대체 뭔지 그걸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직계 가족이 같은 지역구에서 동시에 또는 연달아서 공직을 맡는 걸 금지하는 법률 제정이 아주 시급하다고 주장을 하죠. 이게 지역 차원이든 국가 차원이든 다 적용되어야 한다고요. 그럴듯한 방안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결국 현직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기 가족의 권력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요. 엄청난 저항이 있겠죠. 그래서 시민사회의 역할, 그러니까 이런 남용 사례들을 계속 공론화하고 감시하고 또 더 높은 수준의 리더십 기준을 요구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칼럼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필리핀 정치는 실력이나 정책 경쟁보다는 뭐랄까 돈과 가문의 이름값 이런 게 더 중요한 시스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가문은 계속 권력을 대물림하고 평범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같이 고민해 볼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컬럼은 이 시스템 자체가 실력을 배제하는 구조기 때문에 권력이 특정 가문 안에 계속 머무는 거라고 분석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법률을 제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필리핀 정치 시스템 자체를 좀 더 근본적으로 바꿔서 이름값이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인물에게 기회가 열리도록 하려면 과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이 지점은 우리가 함께 좀 곱씹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필리핀 정치 가문의 현실에 대해 이렇게 깊이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